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해가 뜨기도 전 혼자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낡은 운동화를 끌고 텅 빈 골목을 걷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에겐 이름 없는 이웃입니다.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사람들은 보통 꿈나라에 있지만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이른 아침을 시작으로 하루를 사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해가 기운 뒤에야 다시 돌아오는 그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풀어보려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6의 강복래 어르신은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주전자를 올려 보리차를 데운 뒤 허리춤에 찬 물티슈 한 묶음과 고무장갑을 챙겨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십니다. 복래 어르신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계단에 먼지를 닦고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을 어느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침을 모릅니다. 자신의 집 앞이 늘 깨끗한 걸 누가 해놨는지 모르고 누가 그 물걸레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래 어르신은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거죠. 이 말이 어찌나 뭉클하게 들리던지요. 그분에게 하루의 시작은 다른 누구보다 빠르고 그 누구보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지친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와 혼자 쓰다듬는 무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일찍 집 앞을 지나치는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쓰레기 봉투, 작은 휴지 한 장, 혹은 낡은 손수건 하나에 그 하루의 삶 전체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한 줄의 뉴스보다 조용한 삶 하나에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새벽을 살아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들의 고단하고도 아름다운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의 시장 골목에서 새벽 6시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계신 79의 이남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순 어르신은 시장 초입의 좌판에서 나무를 다듬고 묶고 팔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자리는 눈이 와도 지키고 비가 와도 지킵니다. 쉬는 날이요? 남순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쉬는 날은 배추가 안 나오는 날이에요. 사람이 안 나오는 날은 있어도 먹는 건 매일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왠지 오래된 시처럼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남순 어르신이 좌판에 앉기까지는 이미 2시간 가까운 준비가 끝난 뒤입니다. 아침 4시 시장 안물류 창고에 들러 오늘 들여온 채소를 확인하고 차가운 물로 나무를 씻고 소쿠리에 옮기고 나이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며 좌판을 펼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무겁고 고단하지만 남순 어르신은 그 시간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늦게까지 자는 게 더 괴로워요. 손이 바빠야
생각이 덜 나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저마다 살 길 찾아 나서고 홀로 남겨진 뒤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냉장고보다 텅 빈 거실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시장 나가서 한 번만 앉아봐 하고 권했고 처음엔 하루만 앉자고 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시장 한쪽 작은 자리는 남순 어르신의 하루이자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 이거 오늘 싱싱하네. 여기 묶은 거 한 단 더 줘봐. 아이고 또 나왔네. 고생 많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시장에 앉아 있으면 말이 오가니까 내 마음도 덜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싶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일까요? 편안하게 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남순 어르신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일까요?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매상이 적어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어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순 어르신은 그냥 하늘을 한참 올려다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 싶어요. 그게 어쩌면 제 복이에요.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또 다른 새벽을 살아가는 78배 한 어르신 이야기로 그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소소한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작은 공원에는 이른 새벽마다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한 어르신이 규칙적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계십니다. 78배 김정만 어르신입니다. 정만 어르신은 청소를 직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습관이자 지켜야 할 리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5시 가방에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넣고 지하철역 주변을 조용히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길은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뱉은 담배꽁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도 띄지 않을 작은 비닐 조각 하나까지 정만 어르신은 무릎을 굽혀 주어 담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나는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일어나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혼자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은 한편의 시 같았습니다. 정만 어르신은 젊은 시절 버스 운전기사로 30년을 근무하셨고 정년 퇴직 후 한동안 소파에만 앉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공허함이 얼마나 컸던지 스스로도 몸은 살아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에 공원환경미화원 구인 공고가 붙었고 아무 데가 없이 시작한 그 일이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공원을 돌며 청소하고 그 뒤엔 늘 가던 분식집에 들러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에 마음을 녹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정만 어르신이 문 열고 들어오면 말없이 어묵국과 커피 한 잔을 내어주십니다. 말은 없어도 그 따뜻한 작은 습관이 정만 어르신의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사람이 매일 누군가에게 같은 자리에서 맞이받는다는 건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안정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삶 아닐까. 그분은 이제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 반찬 몇 가지를 꺼내어 식사하시고 하루에 한 편씩 책을 읽습니다. 얼마 전엔 자신이 정리한 글을 모아 작은 자서전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기록하는 건 내 삶에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새기며 조용히 쓰는 한 줄의 문장 속엔 노인의 삶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복과 만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은 크게 웃는 날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뜻밖의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살다 보면 생각보다 드물고 기다릴수록 멀어집니다. 정말 따뜻한 행복은 눈부시지 않지만 매일 아주 작고 조용한 모양으로 우리 삶 속을 스쳐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기다리듯이 반기는 창밖 햇살 한 줄기, 동네 마트에 갔다가 평소보다 더 신선한 두부 한 모 사들고 오는 길, 누군가 문 앞에 무심코 두고 간 김치 한 통, 그리고 그것을 꺼내며 속으로 고맙다고 한마디 중얼거리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진짜 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의 나경이 어르신은 매일 점심 무렵 작은 베란다 창을 닦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매일 똑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아주 특별한 의식 같은 시간입니다. 창을 닫고 있으면요, 세상이 맑아 보여요. 마음이 혼탁할 때 먼지 낀 유리를 닦아내면 내 안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거든요. 경이 어르신은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사는 삶이 노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밥을 차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고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맞춰두고 누구랑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게 요즘 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말이 요란하지 않지만 속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다고 복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시니어 요리교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단순한 요리보다 서로의 말 한마디에서 살아있는 온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 해요? 이거는 집에서 따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하루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같이 얘기한 반찬으로 먹으면 덜 외롭거든요. 그게 소소한 행복이죠. 맞습니다. 소소한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작은 순간들을 더 잘 느끼고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한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말처럼 노후의 삶에서 진짜 복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 하며 스스로를 낮추시지만 그 말 안에는 사실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손주가 쓴 짧은 쪽지,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얼굴과 눈인사 한 번이 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시기에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3세 윤병권 어르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 근처 도서관에 들르십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읽고 간혹 연필로 신문 구석에 마음에 드는 문장을 옮겨 적으십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배워요. 새로운 말 하나라도 내 것이 되면 그날은 헛되지 않은 거죠. 그의 노트에는 어느 날은 시구가 적혀 있고 어느 날은 뉴스 기사에서 마음에 든 한 문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권 어르신은 이 노트를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책으로 재본해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내 해마다 쓰는 자서전 같은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내가 살아온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묵직한 고백인가요? 복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날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된 그 복은 다시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노후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 하루의 작은 순간에 감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람 한 줄기에 웃음이 난 적은 없었나요? 햇살에 그릇을 말리며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만족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주 행복을 거창한 일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복은 언제나 발밑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채우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선 노인들이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저녁 어스름에 돌아오는 이 삶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한 나라의 품격을 지탱하는 진짜 뿌리입니다. 그분들의 하루는 누구의 박수도 없이 지나가고 누구의 관심도 없이 반복되지만 그 조용한 걸음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너무 쉽게 그냥 나이든 사람의 생활이라고 단순화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그 삶에 귀 기울이고 그 조용한 걸음을 따라 걷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에서는 새벽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아침 일찍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죽을 나누는 자리를 주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 큰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걸 말없이 전하는 자리입니다. 죽 한 그릇, 차 한 잔, 그 안에서 오가는 미소와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고 그 힘은 다시 이웃에게 작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연대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우리 모두의 복이에요. 이 말처럼 복이란 결국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일 때 더 깊고 넓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난 한 사람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동네에서 매일 보는 청소하시는 어르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일하시는 분에게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의 하루에 가장 따뜻한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복은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는 누군가의 삶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하자면 해가 뜨기 전부터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에는 수많은 지혜와 작지만 깊은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루는 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의 일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떠오른 누군가의 얼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 이 방송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